그래도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한마디씩 얘기해 주시죠. 저는 부동산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자산 대비 부동산 지분율이 거의 80%가 넘어요. 넘어인데 그런 서구권이나 유럽은 거의 한 30-40%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주식의 비율, 주식이나 채권의 비율이 높다고 알았는데 근데 저도 사실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거를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저도. 왜냐면 주식은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전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현금 유동성이 좀 너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싶고 제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 전 이제 사업할 때도 돈이 굴러가니까 약간 부동산 경기가 또 죽으니까 저도 그 약간 영끌족들이 다 살 때 같이 샀거든요. 기가 얇아서 투자는 절대로 급하면 안 돼요. 좋은 경험이에요. 네. 투자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일찍 겪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후회하지는 않고 제가 했던 거니까 그렇지. 네네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하는 게 이제 창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 밸류에이션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부를 축적하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직원들이 안 구해져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좀 뽑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웹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직무 적합성이 좀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나이가 있으셔도 오프라인에서는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채용을 하는데 온라인은 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산업이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고용이 힘들어서 인도에 있는 개발자를 이렇게 스타트업 하시들을 그렇죠. 고용한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카드 회사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걸잖아요. 전화 거는 데가 전화 받는 데가 인도예요. 한국도 그런 시대가 왔는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연세가 드신 분들 아직도 젊은데 취업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저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니어 같은 것을 하고 미국에 이제 AAR이라는 데들이 있는데 시니어들이 같이 모여서 건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재취업이라든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조직이 4천만 명이에요. 한국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이제 그 리더가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야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게 평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죠.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교육을 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시니어 분들이어도 평생 교육을 통해 다른 능력을 가지면 충분히 고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내가 했던 직업이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지만 테크놀로지가 발달했다. 옛날에 있던 내가 갖고 있던 기술이 하나도 좀 필요 없는 기술인데 그걸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서 그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제가 일을 하면서 변화를 하나 느낀 게 AI가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네, 비약적으로 작년, 올해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생겨서 시니어분들도 되게 쉽게 챗GPT나 그리고 어떤 툴만 이용하시면은 디자인도 너무너무 쉽게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안 해도 하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쉬운 이런 아웃라인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근데 나는 그게 약간의 피해자야. 가짜 존니가 너무 많이 생겼어. 똑같이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래서 막 그 사기를 많이 치기 때문에 달라진 점은 그 애한테 과감하게 주식 투자하게 1,000만 원을 직접 주고 직접 주식 투자를 경험하게 주고 싶어서 그거 하고 연금 저축펀드. 그 계좌를 열어줬어요.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고 이제 조카한테 하나씩 개설해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맡긴 거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존의 존니 대표님이 이거는 꼭 하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하고 있어서 차 사지 말라고 해서 지금도 자동차를 안 사고 네. 항상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또 꼬박꼬박 네. 주식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이제 합쳤을 때 드디어 이제 자산이 처음 얘기했던 거 두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네. 사례. 처음에는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특히 내 월급을 봤을 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마인드가 달라져 있어요. 아, 이제 2억 모아야 되겠구나. 3억 모아야 되겠구나. 이제 시작이거든요. 하려고 하는 게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1억 만들기 지금 운동을 하려고 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억 처음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2억 만드는 건 훨씬 빨라져. 또 2억이 5억 되는 건 더 빨라져. 내가 이번에 그 다리가 좀 다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한 2달 동안 입원했는데 간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알아보고 이제 많이 이제 나한테 말을 시키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내가 물어보면 의사분들도 그렇고 간호하시는 분들도 노후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할 일이 많구나.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잖아. 불로소득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영어로 하면은 그 패시브 인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거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불로소득인 거예요. 내가 맞아요. 일을 노동을 할- 통하지 않은 소득을 그렇지. 제약시 여기는 지역시에 사회가 근데 불로소득이라는 게 또 그렇게 따잖아. 네. 너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어? 네. 게으른 놈 아니야. 네네.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로소득이 없는 게 문제죠. 그 원래 공산당들이 불로소득 가진 사람 다 내 친구 아니었어요? 맞았어. 그래서 캄보디아 다 돈 빼앗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네. 학살하고 안경 낀 사람도 한정을 다 네. 죽였던 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나라가 결국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중에 못 하나가 사는 되고 나라. 자본주의에 대한 거,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달은 민족과 그 깨달지 못하는 민족은 엄청난 차이죠. 맞아요. 미국이 지금 아직도 강대국의 이유가 금융이에요. 돈, 돈에 대한 그 혜택.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내는 것도 그거에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 실제로 변하는 걸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좀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해요. 근데 진짜 저는 존니 대표님께도 감사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저도 사실은 돈에 대해서 우리 세대는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터부시 되었거든요. 뒤에 가서 조용히 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공동 토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주신 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항상 저는 저 부동산은 얼마에 주고 샀을까, 저기는 얼마를 투자해서 궁금했었는데 그게 왠지 그런 거를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요즘 유튜브에도 엄청 그 돈에 대해서 그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고무적인 그런 데 많이 그래도 대표님이 주신 것 같고 사실은 그 같이 토론한 그런 것도 나비 효과로 작은 우리들의 행동이었지만 여기 우리 선생님들처럼 조금씩 이제 1억이 2억이 되고 저는 또 안타까웠던 게 그 주위 지인들한테 1억 얘기하면 나 돈 없어 그걸 어떻게 모아 그리고 조카들한테도 돈 모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월급이 그 300인데 어떻게 모으냐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빚이 한 가지 있죠. 빚이 있죠. 예, 빚도 있고 그래서 아니 월급 300이면 무조건 제 지인 중에 현금으로 10억을 모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1년 12달 검은색 티, 검은색 바지 하나만 입고 다녀요. 그리고 크락스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면 너무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 1,000원짜리 커피숍이랑 그 다음에 그 친구 만나면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표가 떡볶이 맛집 투어거든요. 음. 근데 진짜 떡볶이는 그래도 3,000원, 5,000원 1인분에, 근데 요즘에 외식을 나가게 되면 보통 커피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 한 2, 3만 원, 둘이 있으면 5, 6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월급 300만 원이신 분들이 돈을 못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제 지인이 정말 친구가 10억을 진짜 현찰로 이건 걔가 산 중이기 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뭐 몇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 그래서 존니 대표님이 커피 사 마시지 마라, 차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어른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되게 반가웠어요. 저도 사실 반성하고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그 이제 강연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그러면 왜 사냐? 네. 즐거움이 없지 않느냐.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인 게 소비를 통한 즐거움만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써야 즐거운데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명하게 되는 거지.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면서도 내가 노후 준비하는 거. 인생의 플랜인 거지. 우리는 그거를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죠. 죽을 때 못까지 가잖아요. 근데 왜 돈을 모아야 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죽을 때 갈 돈이 없잖아요. 빚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무시했던 거야. 젊었을 때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니드라는 말이 있고 원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니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쌀이 있어야 되겠죠. 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원트는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좋은 시간 가졌고요. 또 많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나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반갑고요. 또 다음에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